100년 전 그날 일제의 부당한 침략에 항거하는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집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독립의 함성은 3월 8일 대구로 이어졌고, 의로움으로 일어선 그날의 만세운동은 근대 대구 100년의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구 근대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낭만적인 곳을 말하라면 바로 이곳 청라언덕일 것입니다. 수줍은 청년의 마음이 담긴 노래 동무생각은 오랫동안 청소년들의 애창곡이었습니다. 풀을 청 담쟁이라, 노랫말 중에 나오는 청라는 푸른 담쟁이란 뜻입니다. 100여 년 전 푸른 담쟁이로 덮여있던 청라언덕 주위에 흩어져 있는 근대 건축 유산들은 1919년 봄 대구에서 일어났던 3월 만세운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옛 동산병원, 지금의 계명대 동산의료원 경내에 있는 청라언덕에는 마치 시간을 멈춘 듯 100년 전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선교사 주택이 있습니다. 19세기 말 대구에 온 선교사들은 청라언덕이 있는 이곳 동산과 그 주변에 병원과 사택, 교회와 학교를 지었습니다. 1910년경에 만들어진 챔리스 주택은 당시 대구에 거주했던 미국인들의 주거 양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옆 스위츠 주택 역시 1910년대에 만들어진 건물인데요. 특이한 것은 이 주택의 지붕입니다. 서양식 벽돌 2층 건물에 한국식 석가래와 한식 기와를 이은 박공 지붕을 얹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서양식 주택인데 한옥처럼 기와를 올려놨습니다. 아주 특이한 양식인데요. 대구 선교사 주택은 왜 서양식 주택에다가 기와를 올렸을까요? 그 당시 선교사분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로서 서양에서 왔지만 한국 사회의 토착화 노력의 일환으로서 친근감과 그 다음에 유대감을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지어진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로는 첨단 공법이었던 콘크리트 기초 위에 붉은 벽돌을 쌓은 블레어 주택은 조금 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건물 2층에 대구 3.1운동 역사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 선교사 사택에서 만나는 100년 전 그날, 대구 만세운동 당시의 기록들과 대구 사람들이 들었던 태극기를 전시해 놓은 공간입니다. 돌아보니 3.1운동 당시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자료가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일대가 독립운동의 중심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네요. 100년 된 선교사 사택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대구 만세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박물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라언덕 아래 자리 잡은 개성학교. 블레어 선교사가 모금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지은 본관 핸더슨관은 2개의 탑이 인상적인 고딕 양식 건물입니다. 모임 지붕에 한식 기와를 얹은 맥퍼슨관은 건축 당시에는 과학실과 음악실로 사용됐습니다. 이곳은 현대음악의 선구자 박태준, 현재명 선생이 공부했던 곳입니다. 아담스관 역시 2층 건물에 기와를 얹었습니다. 개성학교 설립자이자 초대 교장인 아담스 선교사가 직접 설계를 맡았고, 공사는 중국인 벽돌공과 개항기 때 일본에서 온 목수들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네. 1908년에 지었습니다.
그럼 이게 3.1운동보다 훨씬 앞쪽이죠. 그때 진짜 성벽 예, 돌이라는 그 돌을 거죠? 가져다가 열심히. 건물을 지었는데 계승학교 아담스관이 특별한 이유는 이 지하 공간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등사기로 독립선언문을 인쇄했습니다. 아, 이곳이 숨겨진 공간이니까 네. 여기서 선생님이 그 서울의 소식을 듣고 네. 학생들을 깨우쳐서 여기서 갖고 온 네. 등사물을 다시 등사해 네. 듣고 오늘 뜻을. 네. 1919년 3월의 어느 날, 이 작은 비밀 공간에 모였을 학생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땐 서울에서 3.1운동이 벌어진 직후였기 때문에 일본 경찰의 감시가 아주 삼엄할 때였습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그 독립선언서를 들고 시장까지 갔을까요? 여기 우리 학교에서 전부 이 솔숲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은 좀 잘 보이지만 그때는 숲이 우거졌고 그 선교사 주택이 있는 곳이 청라언덕이거든요. 그곳에서 내려가는 길이 그 90계단 길이죠. 그 길을 통해서 가는 길. 여기서는 숲 속으로 이동해야 그 일경들의 그 감시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거사 당일 독립선언문과 태극기를 실은 달구지가 청라언덕을 넘어 이곳 90계단길을 내려가 집결지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당시에는 계단이 없고 비탈진 산길이었다고 합니다. 1919년 3월 8일 오후 3시 대구 지역 독립운동 지도자들과 개성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대구 시내 큰장, 지금의 서문시장에 집결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저쪽으로 조금 옮겨갔는데요. 당시에는 이곳이 대구에서 가장 큰 시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습니다. 독립선언문과 태극기를 손에 든 대구 사람들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만세의 함성은 이후 경상북도 전역으로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3.1 만세운동의 여파로 일제는 기존의 강압적인 통치에서 한 발 물러나 문화통치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이 기간 중에 대구에는 뜻깊은 건물이 하나 들어섭니다. 아침 해가 비치는 곳이라는 뜻의 조양회관은 대구 지역 청소년과 민중들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계몽운동을 펼치기 위해 건립한 근대 교육의 산실입니다. 일제강점기 대구 시내 청라언덕에 지어진 건물들은 대부분 외국인들의 손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조양회관은 우리 손으로 설계되고 건축된 것입니다. 그 조양회관 같은 경우는 그 대구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그 서상일 선생이 지역의 인사들과 힘을 합쳐서 지은 건물이죠. 특히 그 건물이 주목할 만한 것은 당시에 그 어떤 민족 교육을 염두에 두고 지었는데 그 건물의 모습이 서양의 전형적인 벽돌 건축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그런 벽돌 건축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국인 건축가는 별로 흔치 않았던 시절인데 그 윤학기라는 분이 아마 서양 건축을 접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경험을 가진 실력으로 당시에 보편적이었던 벽돌적 건축을 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펴기 위해서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겠다. 즉 이제 건물을 이제 생각한 거죠. 그것으로 볼 때 우리 이 조양회관은 정말 우리 대구만이 아닌 대구 사람만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의 보물입니다. 대구의 독립운동가들이 뜻을 모아 세운 조양회관은 이 지역 항일운동과 민족 계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부침과 함께 순탄치 못했던 세월을 지나 달성공원에서 현재의 자리인 망우공원으로 이전, 복원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양회관 동쪽에는
커다란 화강암으로 만든 대구 경북 항일운동 기념탑이 있습니다. 1945년에 맞이한 광복의 의미를 기려 45m로 지어진 기념탑에는 대구 경북 지역의 수많은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조국의 광복은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서러움과 슬픔으로 가득한 시대를 넘어 마침내 봄은 왔습니다. 아득한 절망감 속에서도 사람들은 때론 울며 때론 웃으며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삶이 근대 건축물 속에 스며 있습니다. 긴 여정을 통해 100년 전 시간여행을 하고 난 지금, 근대라는 우리의 역사를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합니다.